한지수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 늘봄의 아침을 여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처럼 소박하고 따뜻했다. 늘봄 카페는 지수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그녀의 꿈이었다.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빵집을 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지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다. 그녀의 손은 늘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늘 손님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돈이 없어 커피 한 잔만 시키는 손님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가끔은 몰래 작은 쿠키 하나를 얹어주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작은 행복을 보며 자신의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착한 마음을 보여주는 작은 행동이 있었다.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노숙자가 쭈뼛거리며 빈자리에 앉았다. 다른 손님들은 그를 피하려 했지만 지수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커피 한 잔과 갓 구운 빵을 건네주었다. 손님, 천천히 드세요. 오늘 아침에 구운 빵이에요. 노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지수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보물이 있었다. 바로 엄마가 남겨준 낡고 빛바랜 팔찌였다. 팔찌는 아주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지수에게 이 팔찌를 건네며 이 팔찌는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를 진정한 가족에게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했다. 지수는 그 팔찌가 단순한 기념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지수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민준.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사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제국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민준은 지수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반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녀와 연애를 시작했다. 지수는 민준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지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지수는 민준이 자신에게 프러포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지수야, 사실 나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민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우리 엄마가 널 만나보고 싶어 하셔 라고 말했다. 지수는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의 소박한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함께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보였다. 이민준의 충격적인 고백은 한지수의 평온한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민준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제국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지수의 마음속의 기쁨보다 커다란 벽을 세웠다. 그녀의 소박한 꿈과 민준의 화려한 세상은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 박선혜 회장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지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민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다. 민준아, 나는 너희 어머니를 만날 자신이 없어. 나는 그저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너의 세상과는 너무 달라.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사랑이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민준은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수야, 제발 걱정하지 마. 나에겐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엄마도 널 만나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민준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다. 며칠 후, 지수는 민준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민준의 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했다. 지수는 값비싼 가구들과 그림들로 가득한 집안에서 주눅이 들었다. 그때 차가운 눈빛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했다. 그녀는 바로 박선혜 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네가 민준이의 여자친구라는 아이인가 보군. 꼴이 말이 아니군. 박 회장의 차가운 말에 지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멸시를 읽을 수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무례한 태도에 화를 냈지만 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준아, 넌 이 아이와 결혼할 수 없어. 이 아이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박 회장의 단호한 말에 민준과 지수는 충격에 빠졌다. 그때 박 회장은 지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만약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면 내 시험을 통과해야 할 거야. 내가 주는 3가지 과제를 모두 통과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지. 박 회장의 제안은 지수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박 회장에게 말했다. 좋아요. 회장님의 시험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박 회장은 지수의 단호한 태도에 묘한 흥미를 느꼈다. 좋아. 첫 번째 시험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하는 부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주는 곳에서 일해야 할 거야. 3개월 동안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민준이와의 관계는 끝이야. 지수는 박 회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이 시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지수는 제국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그녀는 화려하고 웅장한 로비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정해준 부서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무실이 아닌 청소부들의 휴게실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바로 박 회장이 위장한 청소부 김 씨였다. 박 회장은 지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이 박 회장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지수가 처음으로 출근한 제국그룹 본사의 청소부 휴게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화려한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에는 낡은 청소 도구들이 가득했고 땀에 절은 작업복이 쌓여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초라한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한 중년의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새로 온 사람인가 본. 나는 김영숙이라고 해. 여인의 이름은 김씨로 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허름한 옷차림과 달리 단단하고 강인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이 여인이 바로 박선혜 회장이라는 사실을 지수는 알지 못했다. 박 회장은 지수의 첫인상을 시험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빗자루와 걸레를 건네며 말했다. 청소는 말이야.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법이지. 박 회장의 말에는 묘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그녀의 말에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민준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지수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들고 김 씨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회사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지수는 구석구석 찌든 때를 닦아내며 땀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물에 퉁퉁 불었고 락스 냄새에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씨에게 아주머니, 이것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무거운 쓰레기통을 들어주었다. 김 씨는 지수의 행동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아이는 아니군. 그녀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에 묘한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수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이효진은 민준의 회사 내 경쟁자이자 그를 짝사랑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지수가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경멸했다. 이효진은 지수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수가 일하는 틈을 타 일부러 화장실 바닥에 물을 쏟아놓았고 청소 도구를 숨겨놓기도 했다. 이효진은 지수가 이 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랐다. 저런 천한 아이가 감히 민준 씨의 여자가 되려고 하다니. 주제 파악 좀 해야 할 텐데. 이효진은 지수의 뒤를 쫓으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는 지수의 작은 실수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민준의 어머니에게 고자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효진은 지수에게 큰 공영을 안겨주기 위해 일부러 회사 로비 바닥에 커피를 쏟아놓았다. 로비 바닥은 제국그룹의 얼굴이었다. 지수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로비로 달려갔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 씨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군. 그녀는 지수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했다. 그때 이효진이 지수에게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로비 바닥이 엉망이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를 청소할 수 있겠어. 괜한 짓 하다가 회사에 손해나 끼치지 말고 그냥 그만둬. 하지만 지수는 이효진의 말을 무시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가 박 회장의 시험을 통과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박선혜 회장은 한지수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가 쏟아진 커피를 묵묵히 닦아내고 자신에게 다가와 작은 쿠키를 건네는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수는 김 씨를 단순한 동료 청소부로 여기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지수의 순수한 마음은 박 회장의 차갑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드세요. 제가 아침에 구운 쿠키인데 정말 맛있어요. 지수는 자신의 작은 간식을 김 씨에게 건넸다. 김 씨는 쿠키를 한 입 베어 물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로군. 민준이가 왜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알겠어. 그녀는 지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지수의 인내심과 강인함을 더 깊이 시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효진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지수가 박 회장의 눈에 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효진은 지수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수가 청소해야 할 회장실에 일부러 값비싼 서류들을 섞어 놓았고 그녀의 청소 도구에 이상한 물질을 뿌려 놓았다. 그녀의 목표는 지수가 회장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해고당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저런 천한 아이가 감히 민준 씨의 여자가 되려고 하다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내 손으로 널 끌어내려주지. 이효진은 자신의 계획에 자신만만했다.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회장님, 지수 씨가 회사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녀는 회장님의 귀한 서류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박 회장은 이효진의 말을 듣고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즉시 이효진을 불러 진실을 추궁했지만 이효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한편 지수는 다음 날 아침 회장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바닥에는 값비싼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의자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이 이효진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지수의 손에 있는 서류와 엉망이 된 방을 보고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지수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당신은 이 중요한 서류들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이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의 차가운 말에 지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효진 씨가 저를 모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박 회장은 지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도 없이 남을 모함하다니. 당신은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군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박 회장의 단호한 말에 지수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민준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그녀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그녀는 회장실에서 쫓겨나듯 나왔고 그녀의 뒤에는 이효진의 승리적인 미소가 따라붙었다. 지수는 민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효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지수는 민준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었다. 한지수는 절망의 늪에 빠졌다. 박선혜 회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후 그녀는 민준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민준은 이효진의 거짓말에 속아 그녀를 차갑게 대했다. 지수야, 너답지 않게 왜 거짓말을 해? 회장님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민준의 말에 지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민준과의 사랑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회장실에서 쫓겨나기 전 이효진이 흘린 귀걸이를 발견했다. 그 귀걸이는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효진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지수는 그 귀걸이를 손에 쥐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이효진을 찾아갔다. 이효진 씨, 당신이 회장실에 서류를 흩뿌리고 저를 모함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귀걸이가 그 증거예요. 지수의 단호한 말에 이효진은 당황했다. 그녀는 지수의 손에 있는 귀걸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회장님께 이 사실을 밝힐 거예요. 하지만 이효진은 지수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네가 감히 회장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증거도 없이 헛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이효진은 민준에게 달려가 지수가 자신을 협박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준은 이효진의 말만 믿고 지수를 더욱 차갑게 대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민준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야 했다. 그때 그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김 씨였다. 그녀는 김 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수는 김 씨를 찾아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주머니,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효진 씨가 저를 모함했어요. 저는 민준 씨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어요. 김 씨는 지수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지수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씨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를 믿어야 해요. 김 씨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 씨의 눈빛에서 묘한 신뢰를 느꼈다. 김 씨는 지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효진 씨를 회장실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녀가 서류를 엉망으로 만드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으세요. 김 씨는 지수에게 작은 카메라를 건네주었다. 지수는 김 씨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이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효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효진 씨,
저에게 회장님의 서류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죠. 제가 회장님께 모든 것을 밝히겠어요. 지수의 말에 이효진은 분노했다. 너 감히 날 협박해. 당장 회장실로 와, 내가 직접 너의 거짓말을 증명해주지. 지수는 이효진의 도발에 응했다. 그녀는 회장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이효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이효진과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다. 그녀의 작은 방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지수는 이효진의 도발에 응해 회장실로 들어섰다. 회장실에는 이미 이효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이효진은 지수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녀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어리석은 아이,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네가 어떤 짓을 해도 이길 수 있어. 지수는 이효진의 말에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효진의 말을 듣는 척하며 몰래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효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지수에게 모든 음모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맞아. 내가 서류를 엉망으로 만들고 너를 모함했어. 회장님께 너를 해고하라고 말한 것도 나야. 네가 감히 민준 씨의 옆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게 너무나도 역겨웠거든. 너 같은 천한 아이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이효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그대로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었다. 지수는 이효진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추악한 본성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효진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했을 때 녹화 버튼을 껐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선혜 회장이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지수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지수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효진 씨를 모함하다니. 당신은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군요. 박 회장의 말에 이효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수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수는 박 회장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효진 씨를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효진 씨가 저를 모함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 박 회장에게 건넸다. 박 회장은 카메라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카메라를 켜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이효진이 지수에게 모든 음모를 털어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민준 역시 충격에 빠졌다. 이효진은 영상 속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어떻게... 이효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그녀의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이효진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효진 씨,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박 회장의 단호한 말에 이효진은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널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말했다.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그때 박 회장은 지수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수 씨, 정말 미안하군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겠습니다. 민준이와 결혼하세요.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멸시와 편견 속에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국그룹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제국그룹 본사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이효진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녀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모든 직위에서 해고당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욕심은 결국 그녀의 파멸을 초래했다. 박선혜 회장은 한지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수야, 내가 너를 너무나 오해했구나. 나는 너의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어. 정말 미안하다. 박 회장은 지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지수는 박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지수를 향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는 이효진의 거짓말에 속아 그녀를 믿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지수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너의 진심을 의심했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주는 지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는 민준 씨의 진심을 알아요. 그녀의 용서는 민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 박선혜 회장은 지수를 조용한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박 회장은 지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지수야, 너는 내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다. 너는 내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 나는 너의 강인한 마음과 따뜻한 영혼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지수는 박원월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서 더 이상 차가운 재벌 회장의 모습이 아닌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지수는 자신의 가방에서 엄마가 남겨주신 봉황 문양 팔찌를 꺼내 박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회장님, 이 팔찌는 저희 엄마가 저에게 주신 유품이에요. 엄마는 이 팔찌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박 회장은 팔찌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팔찌는 20년 전 자신의 친구가 디자인한 한정판 팔찌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수의 엄마가 자신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수의 엄마가 자신의 친구였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말했다. 지수야, 너의 엄마는 나의 소중한 친구였단다. 그들은 함께 팔찌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렸던 인연을 되찾았다. 지수는 민준의 엄마가 자신을 시험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박호 가부장은 지수에게 자신의 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지수야, 너의 꿈은 빵집을 여는 것이라고 들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줄게. 너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지수는 박호 회장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 민준이 있었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따뜻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지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지수는 더 이상 낡은 카페의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민준과 결혼하여 제국그룹의 안주인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이겨낸 후의 봄날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빵집을 열어 성공적인 여성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빵집은 늘봄이라는 이름 그대로 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향기로 가득했다. 어느 날 늘봄 빵집의 1호점 오픈 기념식이 열렸다. 지수는 단상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남편 민준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시어머니 박선혜 회장이 서 있었다. 저의 작은 꿈이었던 빵집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빵집을 통해 제가 받았던 사랑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빵집은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저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공간입니다. 지수의 진심 어린 연설에 모든 사람들은 감동했다. 박 회장은 지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수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개업식이 끝난 후 지수와 민주는 조용히 빵집 안으로 들어갔다. 빵집 한쪽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이 담긴 작은 사진들과 그녀가 가장 아끼던 낡은 팔찌가 전시되어 있었다. 민주는 팔찌를 보며 말했다. 지수야, 이 팔찌가 우리를 이어준 운명적인 끈이었나 봐.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이 팔찌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그때 빵집 문이 열리고 아이들 몇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지수가 운영하는 자선단체의 아이들이었다. 지수는 그 아이들에게 직접 만든 빵과 우유를 건네주었다. 아이들은 지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표했고, 지수는 그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한때는 멸시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던 한지수의 삶은 한 줄기 따뜻한 사랑과 용기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을 찾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며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겨울을 이겨낸 후 찾아온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었다.